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IR이나 탐방 갔다 온 회사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 에코마케팅이고요. 프롬 마케팅에서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6년 8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 기본적으로 뭐 유통 주식수가 2,000만 주 정도가 돼요. 그래서 39%, 61% 정도가 이제 묶여 있는 부분이고요. 39%가 풀려 있다. 그래서 1200만 주 정도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상장 거래 주식수가 1200만 주 정도 있고요. 약. 기본적으로 동사는 이제 그 광고 대행 서비스를 주로 했었던 업체입니다. 이 광고 대행 서비스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금 집행을 기업 입장에서 해야 이 광고에 대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동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자금 집행을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경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경기가 나쁘면 기업의 자금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광고를 안 쓰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100원 쓰면 이제는 뭐 50원, 40원까지도 이제 줄이는 거를 많이 해서 매출이 급감을 해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겠다. 광고 대행 서비스는 계속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계속 하되,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이나 여러 가지 재화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좀 키워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데일리 앵코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직접 전자상거래를 해요. 전자상거래를 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을 디지털 마케팅으로 잘 이제 부스팅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다이렉트 투 이 커머스 쪽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발생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커머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 제조 부분이 있는데, 의료 제조 부분은 이제 안다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통째로 인수를 해버립니다. 21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주로 커머스 전자상거래를 진출해서 아이템 런칭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회사 자체를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부분들이 있죠. 헐값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광고 대행 수수료와 더불어서 뭐 연결 이익이나 지분법 이익도 뭐 수익으로 챙기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관련된 제품이 매출이 높아지면 이제 뭐 RS라고 해서 매출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투자나 지분 투자나, 그리고 이 지분 투자가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이제 엑시트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시트나 뭐 이제 상장을 하면 지분 매각 차익까지도 이제 열어놓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투자까지 좀 확대가 됐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계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이 취급을 했었던 그런 제품들을 보시면 이 마사지기 아시죠? 쿨럭이라고 하는 이 마사지기를 이 런칭을 이제 해서 이제 1위로 탈환을 했고, 그리고 안다르도 지금 뭐 상위권에 국내 쪽으로 좀 진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믹스는 이제 화장품 쪽이고요. 그리고 핑거 스위트는 이제 네일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몽제는 이제 베개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기술적이나 뭐 좋은 재화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좀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동사가 이제 광고업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광고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업체들을 계속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수익이 많겠죠. 근데 한정적인 인력과 그리고 뭐 양질의 좀 질적인 그런 광고만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동사가 좀 취급을 하고 있어서 마케팅은 한 35개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탑티어 기업들만 주로 많이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수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영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광고 쪽이 금융 쪽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뭐 다양한 쪽, 뭐 엔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본원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이 광고 수주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가 22년부터 23년까지 일단 이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면 될지를 일단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된 AI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가 해외 시장 진출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유 브랜드에 대한 해외 진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몽젤이나 쿨럭 등 이제 국내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유리천장 같은 그런 부분에서 매출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해외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다르도 이제 일본 진출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든다. 근데 안다르가 보시면 이제 에슬레저 관련된 업체잖아요. 에슬레저가 이제 편한 운동복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제일 탑티어 기업이 룰루레몬입니다. 근데 이 룰루레몬이 기본적으로 북미 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북미 쪽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체형을 기반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동남아나 이런 이제 체형이 작은 나라들에 대한 상당히 로컬제이션을 못해서 결국 국내도 보시면 안다르나 뭐 잭시믹스의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등의 기업들의 상당히 좀 많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상황이고요. 1등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 진출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스팅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는 광고 대행 수수료와 매출 성장 인센, 뭐 지연결 지분 이익 같은 뭐 이익까지였지만 이제 뭐 지분 매각까지도 뭐 연결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보시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는 뭐 1분기가 제일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그래서 보시면 대한민국 10대 광고 회사 6위를 차지했고요. 이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광고 회사 중에 1위를 등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경기 소비 심리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자금 집행을 안 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업무 효율을 증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신규 클라이언트 추가 영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수가 제한됐지만, 수주가 제한됐지만, 이거를 이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부분도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3월부터 라이브 자사 브랜드들에 대한 글로벌 캠페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일리 앵커 이제 전자생거래 관련된 부분은 이제 티타드 관련된 부분에 이제 뭐 네이버 쇼핑이나 올리브영, 쿠팡 등의 유통 취약 판매 랭킹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코스트코에 입점 예정이다. 그리고 몽제는 이제 베개죠. 그리고 청담 롤로스케어 입점하고 6월 호주 런칭.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브랜드들을 해외 쪽에 런칭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 본격화되는 해다. 그래서 쿨럭도 5월 미국 판매 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핑거스 투 네일도 일본 내 점포 620개까지 확장. 그리고 믹슨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안다르는 뭐 심리스 언더웨어, 이제 심이 없는, 철사 심이 없는 언더웨어 속옷을 3월에 런칭을 했고요. 카테고리 확대 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안다르가 타겟이 됐었던 게 21년에 20대 여성 타겟으로만 타겟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제품 질을 믿고 마케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맨주로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키즈로 확대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팬츠부터 청바지까지 일상 속 애슬레저룩이 인기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역시 요가 필라테스 업계에 침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이제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이미 작년에 진출을 했는데 반응이 좀 괜찮았다. 라고 1분기 때에 대한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실적은 상조하고 기대가 되고요. 작년보다도 역시나 올해 좋을 거다. 그리고 해외 진출이 얼마만큼 커질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소비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순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의류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동사에 이제 안다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투신 매수에 계속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한두 달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단기 하락에 대한 상승 전환도 가능하고요. 기간적인 조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산 추이는 뭐 2020년에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순이익과 이제 순이익은 영업이익 자체는 2020년보다는 좀 높게 달성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순이익은 좀 못 미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추정치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부진했지만 상저하고 기대로 인해서 하반기에 더 좋은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돼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회복세가 얼마만큼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일단 6월 4일 기준으로 가격으로 뭐 체크를 해보면 14,090원인데요. 현재가가 14,090원이라 계산을 해보면 EPS로 계산해보면 PER이 8.7배 정도 수준이고요. PBR은 1.57배 수준입니다. 근데 1.57, 이 동사를 이제 평가를 하기에는 이제 그 매출이 가장 많은 쪽이 안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류 쪽이랑도 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고 있는 업 자체의 본업이 디지털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 쪽에 조금 더 뭐 의류 쪽에 대한 밸류보다는 디지털 마케팅 쪽의 밸류를 좀 더 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쿨럭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을 때도 결국에 이제 쿨럭 이 제품에 대한 판매보다는 커머스 쪽에 대한 밸류로 평가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15배에서 20배 정도 수준은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24,000원에서 한 32,000원 정도 수준은 뭐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하시는 데 좀 참고하시고요. 네, 수요일날 업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이제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전날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카페를 통해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